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님들 남대표입니다. 12월 14일 아침 7시 40분입니다. 좀 편안하지 못한 주말들 보내고 계시죠? 지난 토요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다들 이제 아시고 내용도 다 충분히 아시고 뭐 영상에서도 많이 보시고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수집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자, 가끔은 이게 답답한 상황이 좀 많이 와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오고 우리 주주님들도 그런 것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악재가 있고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악재와 기회가 같은 모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재를 악재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기회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악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 종목인데 그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긴데 이 알테오젠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자, 기존에 이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받아서 이 머크라는 회사가 어떤 그 주사제를 만드는데 이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런데 이 할로자임에 가지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한 특허가 이제 만료가 돼서 이제 거래가 끊겼죠. 이 머크라는 회사가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주사제를 다시 이제 특허를 내고 있는데, 이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좀 방해를 하려는지 뭔지 의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사제에 대해서 이제 특허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자,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할로자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얘네가 승.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이거는 저는 이제 악재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딱 한 번 찍었어요.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에. 이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특허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머크와의 소송을 해서 이 머크라는 회사가 이제 특허 소송의 증거죠. 쉽게 말해서 증거인데 악재가 아니다. 이건 알테오젠의 악재가 아니다. 이런 흔들림에서 주가가 뭐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 악재 아니고 다시 주가 올라간다.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 그 어떤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은 이거 기회다. 무조건 사야 된다. 더 올라갈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상 딱 그날 딱 급락 나온 날 딱 한 번 찍었어요.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거 알테오젠 매도하세요 다 얘기하고 일단 악재니까 탈출하세요. 이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여기에 모험하지 마시고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일단 탈출하세요. 그런 영상 제가 찍었고 제 주변에다가 다 지인들한테 다 매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니다. 악재가 아니다. 이 알테오젠에서 자기네들이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독보적이다. 이건 그들의 말일 뿐인 거지. 시장의 상황은 이 독일에서 먼저 판단을 해서 악재를 던져준 거거든요. 근데 다들 악재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영상 촬영한 이후로 주가가 한 10% 넘게 또 지금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악재라고 아니고 기회라고 판단하시는 주주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악재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지금 뭐 미 증시에서 이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CEO가 인터뷰에서 어떤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CEO가 안 좋은 말을 한 게 아닌데 좋게 말을 했는데도 그 해석을 어떻게 요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악재로 만들어낸 겁니다. 악재로. 그래서 주가가 뭐 10% 넘게 급락이 나왔고, 지난 토요일에 이제 반도체 지수,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뭐 할 거 없이 모든 반도체 종목이 다 급락이 나왔어요.
자, 오라클이라는 회사 보시죠. 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자, 얘네들도 실적이 예상치를 죄송합니다. 실적이 YOY 전분기 상회를 했고 이익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기대치가 161억 달러인데 자, 160억 달러뿐이 하지 못했어요. 그 기대치 약 1%, 시장의 욕심을 1% 채워주지 못해서 오라클이 10% 넘게 급락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또 어제 4%가 넘는 거의 5% 가까운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크게 비투를 내고 있거든요. 비투. 이익도 늘어났고 기대치도 늘어났는데 그리고 수주 잔고도 450%나 지금 쌓여져 있는데 현재 빚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HBM을 사기 위해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큰 자금을 태우고 있고 거기다가 또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오픈 AI에서 수주를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27년도 완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27년도 완공이 미뤄져서 28년도 완공이다. 미뤄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라클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27년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 뭐죠? 일부러 이상한 악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이런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제는 악재가 극명한 사실입니다. 알테오제는. 자, 그런데 현재 이 반도체 시장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 악재가 아닌 기회. 자, 왜 그러느냐? 이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공급 부족하죠. 삼성전자 하나만 두고 봤을 때. 수요는 넘쳐나고 있죠. 계속. 수요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거기다가 이 공급가, D램 값 계속 오죠. D램 값. 자, 그리고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삼성전자 이익이 계속 늘어나겠죠. 환율만 올라도. 물론 어느 정도 1,490원 이상 오르면은 조금은 여기서는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1,478원이란 말입니다.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부족하고 공급은 계속 부족하고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로봇으로 인해서 더 공급이 더 부족할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악재가 있나요? 자, 삼성전자는 최고의 도박판으로 말하면 최고의 패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라고 그러나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는 패. 자, 삼성. 자, 저는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는 아니고 최고의 패는 아니고 약 한 2등 정도 할 수 있는 패. 왜 2등이냐?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또 TPU를 만들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퓨리오사라는 업체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능가하는 물 자기네들 말에 의하면이에요. 자기네들 말에 의하면 어떤 반도체를 지금 만들고 있고 설계를 해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HBM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가격도 더 싸다, 발열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중국에서도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런 이제 이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업체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이들이 삼성전자의 D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D램.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D램. D램을 이용을 해서 이들이 다 무슨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그 예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은 점점 늘어나고 더 필요하고 더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저런 이상한 악재가 자꾸 이제 돌발적으로 나오는데 이 악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좋게 말하면 기대치죠. 자,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이제 구글이라던가 오픈 AI라던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빅테크 회사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규모를 점점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인데 지금 너무 우리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 시장의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게를 100평 운영하다가 손님이 막 넘쳐가지고 1000평으로 늘렸어요. 더 손님 많이 받으려고. 근데 그 손님이 1000평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그게 순식간에 그게 손님이 들어옵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미래는 AI가 대세지 않습니까?
AI를 활용하는 그런 모든 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하다못해 김치 공장도 AI를 활용을 해서 매출을 늘려가고 있고 인력에 대해서 인력비를 줄이고 김치 공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농업에서도 AI를 활용을 할 거고요. 이제 가정에서도 점점 늘어날 거고요. 모든 회사들이 이 AI를 지금 접목시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아직 끝은 멀었다라는 거. 다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기대치를 좀 더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라는 그거를 만족시켜주기 못했기 때문에 실적을 상회하고 이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의 기대치를 너무 주가에 크게 반영을 시켰다라는 거죠. 너무 크게. 사실상 요만큼만 올라도 충분한데 우리들의 욕심은 더 오를 줄 알고 여기 꼭대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실질적인 기대치까지 왔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미국 기업들은.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왜 안 그러느냐?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PER이 지금 현재 21배란 말입니다. SK하이닉스도 21배예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1배 정도 되고요. 엔비디아가 한 62배 정도 됩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엔비디아 밑에 D램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 2위 기업인데 어떻게 3위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저평가를 받고 저평가.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서 최근에 ADR이라는 형태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왜? SK하이닉스는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겠느냐? 그 기사 내용에 나옵니다.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딱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입니까? 내가 반에서 1등을 하는데 평가를 3등 하는 애보다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속상한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PER 기준으로 해서 25배까지는 그냥 가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14만 8천 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시장이 지금 이렇잖아요. 시장이. 악재가 아닌 악재가 튀어나와서 저는 이거를 그래서 악재라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아까 알테오젠 말씀드렸던 거는, 자, 악재는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주가 10% 급락이 나와서 악재가 나와서 돌발 악재가 튀어나와서 그러면 이거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관망을 해야 되는데 관망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주가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질 거예요. 어떠한 법원의 판단이 무조건 알테오젠에 손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그 전까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 악재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기회라고 판단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뛰어나고 그 패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패란 말이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악재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걸. 로얄 스트레이트 프레시를 갖고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이들에 의해서 주가를 흔들어 댈 확률이 저는 80%라고 봅니다. 그리고 20%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섣부르게 대응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설사 우리가 기회를 잡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확인하고 대응해야 된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하느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이 영상 촬영 전에 한 30분짜리 영상을 진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요약해서 간결하게 영상 촬영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참 얼마나 황당했던지.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난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 이후 그들의 이제 포지션이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증시가 참 좋았죠. 그거는 뭐냐면 청산을 한 이후에 이제 이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이 이제 막 돈이 막 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을 어느 종목에다가 뿌려야지. 어느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고 무슨 종목에다 투자를 했냐면은 오르지 못한 종목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뭐 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오른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다른 얘기 자꾸 제가 하는데 자, 우리는 그 기회를 확인하고 지금 진입하자,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들 외인들의 의도는 주가를 올리는 데 의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금요일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좋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월요일 날 8시 50분에 그들의 이제 포지션. 포지션이라면 매수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그들의 의도를 요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러한 악재가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는 8시부터 9시까지는 이제 프리마켓이잖아요.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 최근에 우리 주주님들 많이 겪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대응하지 마십시오. 주가가 쫙 올랐다가 정규장 시작하면서 쫙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마감하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정규장 시작하면서 주가가 8시부터 9시까지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정규장 시작하면서 다시 쫙 말아 올려서 양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예측하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르고 8시 50분에 그 세력들 각각 주체별들이 이제 포지션을 결정을 하는데 매도 포지션이냐 매수 포지션이냐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확인할 건 바로 여기 요거 중요합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종가 마감한 기준이 코스피 지수로 환산했을 때 4,164포인트, 코스피 200으로 587포인트, 587.5포인트 마감을 했죠. 여기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만약에 외인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꺾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성을 띄우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손익분기점인데요. 손익분기점을 금요일 날 마감한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래 구간에 한 7, 8, 9단계 정도 아래 구간을 잡았을 때 지난 조정 때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급락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포지션이 나와요. 이 포지션이 나오면은 급락이 나오면 이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뭐 매도를 하셔도 되고 비중을 줄이셔도 되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중 줄이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기다리는 방법.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조금 멘탈 강하신 분들은 그냥 대응하지 마세요. 주가 더 내년에 더 올라갈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악재가 아닌 기회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추가적인 낙폭이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반등의 시그널, 외인들이 매수 전환을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비중을 늘려가면 된다라는 거죠.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죠. 좀 말이 좀 어려운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서.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외인들이 이렇게 윗구간으로 방향성을 잡았을 때 이거는 이제 급등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상황을 그냥 즐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즐기면 됩니다. 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20% 확률은 바로 여긴데요. 이 종가 마감한 기준에서 그냥 크게 시장에 변화가 없다. 요 정도 손익분기점이 요 정도 선에서 종가 마감한 기준에서 한 윗구간 아랫단계 위아래로 지금 한 590포인트 내지는 585포인트 요 정도 사이다. 그냥 아무런 대응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망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고요. 제가 주식 투자한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에는 참 수익이 많이 났었고 제가 당시에 좀 많이 건방 떨다가
정말 큰 손실을 보게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남들 소위 말하는 깡통이죠. 깡통까지 차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독고다이로 투자하는 성향이 짙다 보니까 남의 조언을 들을 생각도 안 했고 제가 의견이나 고민 나눌 생각조차 안 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나면서 많은 걸 배웠고요. 지금은 좀 경제적으로도 다시 회복을 했고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 좀 여러분들이랑 함께 좀 즐겁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함께 하면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함께 해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돈 많이 버시고 저한테는 수고했다는 마음의 말 한마디 그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그냥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실 구독자님은 여기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4861-8714번으로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문자 제 핸드폰에 소중하게 저장해놨다가 그 대응 필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그 단체 문자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문자 받고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정말 대응하고 안 하고 따라서 수익률 크게 달라집니다. 꼭 대응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뭐 수익 생기셨다고 저한테 보답 저는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마 요 세 글자 요 키워드 핵융합입니다. 융합이라고 기사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소수 세력만 알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윳돈 작게 투자하셔도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해드리는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물 꼭 챙겨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그 수익률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세력들만 지금 매집 중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력들이 매집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이건 저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전력, 원전 난리죠. 앞으로도 이 세 가지 분야가 계속 우상향 추세로 갈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풍력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지금 아리백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련해서 뭐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조금 주가가 좋죠. 하지만 미래에는 캐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안정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센터 사용 못합니다.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원자력입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단가가 비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과거에 탈원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뭐 어떤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캐파가 증가 중이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닙니다.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폭발 위험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인공태양 관련해서 지금 영국, 한국 개발 중이죠. 최근 들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이 관련 종목이고요. 인공태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예만. 석탄 2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하고 인공태양 핵융합 방식이거든요. 수소
핵융합 방식이 바닷물 10톤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습니다. 엄청나죠. 원자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단가보다 몇십 배 쌉니다. 엄청나요. 아니 바닷물에서 수소 분리해가지고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 인공태양이 전부 다 휩쓸 겁니다.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담아가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인공태양은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계속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양자 컴퓨터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단에 공개해드린 010-4861-8714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마냥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고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인공태양.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인공태양이라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좀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리자고 그러면, 자, 초전도 자석. 자, 신성 델타 테크 아닙니다. 자, 구독자 공개하는 거고요. 자,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은 기회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 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